헌정 사상 처음인 검찰총장 징계위의 결정이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조사면 다나와의 여론조사 생쇼 세상의 모든 맞짱, 시국인 만큼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은 이번 징계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뉴스보다 빠른 리얼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론조사계 1등 이택수 대표님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여론조사가 저희가 촬영하기 10분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집계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면 공개될 텐데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선플이든 악플이든 무조건 밑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일일이 다 좋아요를 늘리고 댓글까지 달아드리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은 리얼미터 TV뿐만 아니라 조사하면 단화 이 채널에서도 동시에 우리가 처음이죠, 이런 시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주제를 위해서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정의당 전 정책위 의장이신 박원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정치계 아이돌, 정치계 하이브레인 이준석 최고를 모셨습니다. 윤석열 총장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6가지였는데요. 일단 불문 2가지부터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중앙일보 사지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불문입니다. 그리고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이것도 불문입니다. 그다음에 무혐의,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이건 무혐의로 났고요. 그다음에 감찰과 수사 방해가 2가지였는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이 있었는데 채널A 사건만 인정이 됐고요.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은 또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된 거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6가지 중에 2가지 반. 원래는 이제 6가지 중에 4가지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6가지 중에 2가지 반. 위원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수위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유를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큰 기술, 업어치기 같은 걸로 한판승을 노리다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업어치기! 나왔죠. 네. 안 들려. 업어치기를 하면 일단 들려야 되거든요. 이해가 쏙쏙 되네.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밀치기로 유효 정도 얻은 건데, 근데 밀기 전에 깨물었냐 안 물었냐, 반칙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냥 정리 끝났네. 방송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식 징계 청구잖아요. 6개를 이제 쫙 해가지고 이건 애초에 뭐냐면은 이게 불안하니까 6개나 한 거예요. 애초에 보면은 진짜 불법 사찰이나 이런 거에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딱 걸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과도 굉장히 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정치적 중립 이거는 저는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될 것이다. 그 수위 2개월은 예상하셨어요? 새벽 4시 이전. 정직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해임이나 면직을 해도 그 소송 걸어가지고 되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정직 상태에서는 후임 총장을 못 찾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임이나 면직을 해버리면은 바로 다음 총장을 임명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수록하면은 2, 3주 안에 새로운 총장을 자리에 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법원이 뭔가 가처분을 때리려고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면은 검찰의 머리가 2개가 되는 상황. 이거는 법원이 판단 내릴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었어요? 새벽 4시까지 결론을 못 내고 과반이 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놨잖아요. 그거는 그 내부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얘기죠. 아마 여권 핵심부,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고 법률이고 다 떠나서 칼을 뽑았는데 뭐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대충 칼집에 넣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강경한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징계위원들 각자가 이름을 걸고 내리는 징계여서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복잡하게 얽히면서
좀 어정쩡한 수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막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혐의를 받았을 때 이거는 좀 그렇다. 이 혐의는 좀 그렇다. 어떻게 뭐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한 혐의는 네 가지를 인용을 했는데 그 사찰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조계의 중론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이 검찰이 판사들에 대해서 세평 수집하고 이런 게 근데 그 수집한 세평의 수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거를 무슨 직권남용에 준하는 이런 어떤 그 심각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저게 징계 사유가 되느냐. 요 시점에서 댓글이 이제 국민의힘 이중대 이런 엄청나죠 지금 뭐.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출근하는 길에 어제 뭐 채널A에서 보도가 됐다고. 네. 근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 무슨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동안 이제 고생하셨고 근데 이제 안 이러셔도 된다. 추운데. 이거 굉장히 정무적인 그러니까 어제 정치인보다. 출근길의 모습은 정치인이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어떻게 차기 대권으로 나오십니까?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당이 주체가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냥 손들고 들어오는 것 외에는 사실 단일화 모델은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일종의 반작용 측면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자, 지금 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 좀 비판적인 여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과정에서 결코 또 윤석열이 잘했고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이 여론이라는 게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너무 오버하거나 논리가 억지스러워지면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커요. 그래서 저는 추장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당성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징계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좀 높지 않을까. 몇 퍼센트 정도? 한 뭐 3대 5? 3대 5. 반대가 5, 네. 찬성이 3.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랑 굉장히 연동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부정 55, 뭐 긍정 뭐 35 이 정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던데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35대 55. 35대 55. 자, 그러면 저희 그 리얼미터라는 그 브랜드 평판 1인 조사 회사의 우리 신입석 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하면 다나와 여론조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는 그 징계 결정이 되기 전날인 어제 조사를 하였고요. 질문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만일 징계위로 중징계로 결정된다면 이러한 결정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직 2개월이 중징계 맞죠? 네, 그렇죠. 네, 맞죠? 감성 이상 정직부터 예. 그럼 제대로 조사했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36.9%,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52.4%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사은품으로 이 최고위원님 아주 쪽집게인데? 예, 여기서 특히 뭐 여론조사 매우 이부.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또 43.6%로 좀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저게 진짜 그 매우 자가 들어간 게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여론이 완전히 양분됐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도 예. 보면 매우 싫어하면 매우 좋아하면 이게 진짜 요즘 많이 비율이 높던데. 예, 세부 계층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여성에서는 뭐 잘된 일이 38% 그리고 잘못된 일이 45.8%로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에서는 잘못된 일이 59.9%로 잘된 일보다 좀 높은 비율을 좀 보였습니다. 예, 연령별을 보면은 40대에서는 잘된 일이 잘못된 일보다 근소하게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반면 나머지 연령층은 잘못된 일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그리고 30대, 60대 이상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긍정응답이 30%대 전후로 적게 나타났고요. 특히 또 6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응답이 60%대로 좀 전체 부정응답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나타났습니다. 예, 지역별 살펴보면 좀 눈에 많이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응답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이쪽 지역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매우 좀 적게 나온 반면 호남 지역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좀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정당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78.1%로 대다수의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여기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부당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당 지지층도 센터 사이즈가 좀 작긴 예. 한데 나와 계시니까 아, 실제로 예. 없어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수가 30개 미만이다 보니까 두 번 예. 듣는 일인데. 그 말씀 3번 중에 있는데. 괜히 결과를 얘기하다가 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서 예. 근데 정의당 지지층도 대충 비슷할 거예요. 민주당. 예, 아마도 비슷할 겁니다. 열린민주당도 근데 지금 자막으로 대충 이제 보면 처리해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응답이 84.7%로 좀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중도층은 절반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반면 또 진보층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긍정응답이 절반 이상의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7.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이상 조사하면 다 나와 여론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령 세부적으로 한번 봤을 때 제가 눈여겨보는 게 40대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40대가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현 정부와 좀 궤를 달리하는 현 정부를 이제 출범시켰던 게 3040 여성이었는데 핵심 지지층이 40대 굉장히 돌아서긴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또 잘된 일이다. 또 정부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검찰 개혁과 같은 주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런 여론에 안주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그게 30대든 40대든 50대든 결국에 이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정권 말기에 가서 핵심적 평가의 지표가 될 텐데 그 점이 좀 취약한 게 지금 현 정부로서는 좀 나중에 뒤가 허전하고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게 아닌가. 30대가 예상 밖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가 5, 6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지지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셨던 부동산 문제, 영끌에서 가장 지금 대출 많이 받은 세대가 3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판적인 의견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50대 후반이 왜 몰표줬을까 보면은 그분들이 20대 때 박정희를 마지막 경험했던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한 거고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 저렇게 현 정부에 강한 지지 성향을 보내는 거는 결국에는 첫 투표로 노무현 대통령 뽑았던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건 박원석 의원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진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 개혁적 세력이라 보긴 좀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이름 붙였지만은 이거는 권력 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에 가까운 것이지 뭔가 진짜 진보적 아젠다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전, 충청, 세종이 지금 윤석열 총장 부친의 고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 추윤 갈등 관련된 여론조사에 보면 대전, 충청, 세종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았는데 또 이 조사는 일반적인 조사처럼 대전, 충청, 세종이 원래 반반이거든요, 항상. 예, 아주 캐스팅 보트 지역이죠. 근데 딱 그렇게 나왔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두 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조사하면 다나와와 리얼미터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리얼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